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고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제가 처음에 이 명칭만 보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미지에서 학습한 거를 뭐 시계열에 뭐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런 도메인으로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이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이 도메인 시프트가 있을 때 이것을 일반화하는 거를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은 이러한 이 질문들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진 이미지로 학습된 이 모델이 스케치 이미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 이미지로 학습된 자동차 감지기가 시골 환경에서 테스트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맑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학습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한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다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러한 질문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 머신러닝 모델이 이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 트레인 데이터 세트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 세트 사이에 이 분포 이동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습 모델은 소스 데이터하고 타겟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 그러니까 IID 가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시나리오를 무시하게 되고, 이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스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된 모델이 일반적으로 OOD 타겟 도메인에서 성능 저하를 겪게 됩니다. 이 도메인 시프트 문제는 이 머신러닝 모델의 대규모 적용을 좀 어렵게 해왔고, 이 딥러닝의 최근 발전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이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이 OOD 데이터 세트에서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이 딥러닝이 보여준 성능이 주로 이미지 넷과 같은 이제 대규모의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에서 사용한 이 지도 학습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IID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이 도메인 시프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 OOD 데이터 문제를 우회하는 가장 좀 간단한 해결책이 타겟 도메인에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해서 소스 도메인에서 이 모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많은 관심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 DA는 모델 조정을 위해서 이 타겟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분야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타겟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서로 다른 환자 데이터 간의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하는 의학 분야에서는 이 새로운 환자의 데이터를 미리 수집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제 교통 장면에 대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이 모든 다른 장면하고 그리고 가능한 모든 기상 조건에서 캡처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스트림을 다룰 때는 이 모델이 본질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 표는 이 어플리케이션, 이 분야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가 요약되어 있는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이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에서는 이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다른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한정적이고 많지가 않아서 연구하는데 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관련 연구를 하게 되신다면 이 분야에 맞춰서 이 표를 보시고 데이터셋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하고 관련된 토픽을 보면 어, 제가 트랜스퍼 러닝하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갖고 왔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넣어왔고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거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학습한 지식을 이 다른 관련 문제에 이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잘 알려진 이 트랜스퍼 러닝의 예는 이제 파인 튜닝인데 이 트랜스퍼 러닝하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주요 차이점은 이 타겟 데이터의 사용 여부입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다운스트림 작업을 위해서 이 모델 파인 튜닝을 위해서 타겟 데이터를 활용하는 반면에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타겟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모델의 일반화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랜스퍼 러닝의 정의를 보고 도메인 어댑테이션하고 매우 흡사한 것 같아서 좀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트랜스퍼 러닝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하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큰 차이는 타겟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냐, 활용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뉩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 방법에 따라서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 첫 번째로가 이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고 해서 레이블링된 소스 도메인 데이터하고 레이블링 되지 않은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걸 의미하고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적은 양의 레이블링된 타겟 도메인 데이터하고 레이블링 되지 않은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이제 함께 사용하는 거죠. 이 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아시듯이 이 레이블링된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타겟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특정 도메인에 민감하지 않은 방향으로 모델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스 도메인이랑 타겟 도메인 뭘 의미하는지 트레인하고 테스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도메인이 완전히 다르다고. 아까 그 예시로 말씀드린 걸로 치면 이게 이미지가 좀 이해가 쉽던데 학습을 어떤 물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이미지로 이제 학습한 것이 스케치로 그려져 있는 것을 잘 인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도메인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제가 그림에도 넣어놨지만 트레인할 때는 이 포토로 트레인을 했는데 테스트에 스케치로 되어 있는 강아지 그림을 했을 때 제대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느냐,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도메인의 차이를 도메인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장에 나온 이제 예시들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모델이 도시 이미지로 이제 학습을 다 했는데 시골 환경의 이미지로 시골에 있는 자동차를 감지할 수 있는 걸 넣었을 때 테스트 데이터로. 그러니까 시골 환경에 자동차가 있을 때도 잘 볼 수 있느냐. 도시 이미지로 자동차를 감지하는 걸 학습을 했지만. 그래서 이 도메인의 시프트라는 게 이런 걸 의미하더라고. 소스 데이터는 학습시키는 데이터, 타겟 데이터는 테스트할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글에 써놨는데 트레인 데이터 세트가 이 소스 데이터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가 타겟 데이터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한 거랑 실제로 테스트하거나 적용되는 이 대상이 다를 때
어드미션이랑 제너럴리제이션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가 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차이점은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제일 큽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타겟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제 상황처럼 타겟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질문이 있고요. 예, 도메인 어디테이션은 이제 그 타겟 도메인의 이제 데이터들을 소스 도메인하고 그런 분포를 정렬한다라는 방법으로 그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네네. 근데 그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분포가 예를 들어서 좀 초반에 들어오는 게 이제 편중이 되어 있고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좀 고르게 분포해 있다고 했을 때 그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분류가 잘 될 수 있는데 초반에 들어오는 이제 좀 뭔가 쏠린 데이터가 초반에 획득이 돼갖고 실시간 상황을 좀 가정했을 때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은 도메인 어뷰테이션보다는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쪽으로 그거를 분류를 해야지 더 좋게 결과 클래시파이가 더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도메인 어뷰테이션도 충분히 잘 분류해낼 수 있는 테스트인 건지.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쓴다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대부분의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타겟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만약에 타겟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어댑테이션도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근데 그것만 활용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활용하는 게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러니까 타겟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 소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만약에 뭔가 타겟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파인튜닝으로 해서 어댑테이션을 적용하는 개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이 서베이 논문은 2023년에 되게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서 나온 서베이 논문이고 이거를 참고해서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메소드들이 어떤 게 있나 먼저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좀 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좀 더 특화된 모델들을 위주로 다뤄보기 위해서 도메인 얼라이먼트 부분이랑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부분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이 도메인 얼라이먼트는 이제 소스 도메인이랑 이제 타겟 도메인이랑 의 차이를 최소화해서 좀 더 도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자 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데이터에 변형을 가해서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방법은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고 일반화의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벤치마크라고 해놓은 부분은 이제 기존 메소드 말고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쪽으로 발달되면 좋겠다라고 이 서베이 논문에서 언급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 얼라이먼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 볼 수 있는 게 DANN 모델입니다. 이 DANN은 처음에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사용되고자 나왔던 모델인데, 크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인지 맞추는, 그러니까 분류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 샘플인지, 그래서 핵심이 맞추지 못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별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속성과 도메인별로 인베리언스한 속성 이 두 가지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래 모델 그림에서 보시면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먼저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추출한 피처를 라벨 프리딕터와 아래 디스크리미네이터 프리딕터 이 두 가지 모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 프리딕터에서는 이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인지 맞추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어떤 도메인인지를 맞추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넣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도 그 앞서 영민 오빠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타겟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한다는 점이 제너럴라이제이션하고 차이점이었는데,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소스 도메인들을 여러 가지 소스 도메인들을 학습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 i랑 소스 도메인 j를 똑같이 각각의 클래스별로 라벨을 달고, 그다음 소스 도메인 i랑 소스 도메인 j랑 다른 라벨을 달고 이제 모델에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위쪽으로 쭉 가고 있는 파란색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클래스가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하고, 아래쪽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로 가는 부분은 이게 어떤 도메인인지를 판단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적 2에서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 샘플인지 맞추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역전파를 진행을 할 때 라벨 프리딕터에서는 그대로 역전파를 가져오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그 역전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역전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DANN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클래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분을 하게 되고, 이 각 클래스, 저기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클래스 안에선 만약 그러니까 K개의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각각 K개의 소스 도메인에 각각의 클래스 샘플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목적 두 번째가 네, 도메인에 속하는 샘플인지 못 맞추는 걸 하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역전할 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도메인을 못 맞추게 하는 네, 네, 네. 근데 그 마이너스 부분이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쟤네한테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초록색 숫자를 뽑는 데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분홍색 부분에서 나온 역전파를 초록색 부분에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뽑는 거죠. 네네네. 이어서 설명을 하면, 다음으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입니다. 크게 이 네 가지로 서베이 논문에서 나누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입니다. 이는 이제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크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용자가 임의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방법들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 adversarial gradient는 제가 저번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adversarial attack과 같은 원리로 사용되는 샘플인데, adversarial gradient를 카테고리 클래시파이어랑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 가해서 어그멘테이션 샘플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클래시파이어에 가하게 되면 태스크 어드버서리얼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 가하게 되면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그레디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앞선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좀 더 그 샘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만든다는 점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된 어그멘테이션 방법이고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피처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 방법인데 이 방법은 많이 사용은 되진 않는 것 같아서 뒤에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필요한 이유가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때 그 소스 도메인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소스 도메인 데이터들을 제너럴라이제이션 모델에 학습을 해 놓을수록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소스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이제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택하는 기준이 문제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미지 스타일 변화가 주된 도메인 이동인 객체를 인식할 때는 스타일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주게 되고 예를 들어 밝기, 대비, 태양화 같은 색상 강도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변화는 의료 이미지 도메인 이동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었고 이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료센터에서 다른 유형의 스캐너를 사용해서 장치 관련 도메인 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사실 장치 관련이라고 하면은 다른 뭐 제조나 그런 쪽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은 하위 작업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인식이나 광학 문자 인식과 같이 뒤집거나 그러니까 수평이나 수직으로 뒤집는 연산을 할 경우에 아예 값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기법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어드버서리얼 그레디언트입니다. 이 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싱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메인 디스크리펀시, 그러니까 도메인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문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 아래 B랑 C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B랑 C랑 다른 점이 B는 소스 도메인이 여러 가지라서 이 여러 가지 소스 도메인에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학습을 하고 타겟 도메인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평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C번은 이러한 소스 도메인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네, 좀 더 어드버서리한 샘플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등장한 기법이고 이제 이 어드버서리하게 샘플을 만듦으로써 픽션가 가짜 이미지이지만 좀 더 어려운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한 하나의 예시로 이 논문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 어드버서리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기존 샘플 기반으로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과 크게 다른 가상 도메인을 생성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와설슈타인 오토인코더랑 메타러닝을 사용해서 싱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도 성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수식만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텀은 그냥 기존 분류 태스크를 위한 텀입니다. 두 번째 constraint 텀은 이제 OOD perturbation을 가했을 때 이를 저항하는 로버스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가했을 때 이 어그멘테이션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해 놓은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릴렉세이션은 이러한 constraint와 같은 텀 때문에 더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샘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완화하고자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어그멘테이션으로 확장된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과의 불일치를 최대화하는 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한 모델이 메모리 속도 정확도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메타러닝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빠른 적응을 위한 학습된 모델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만 저도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조금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다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러닝과 같은 방법이나 최적의 이 모델에 가장 잘 맞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찾아주는 방법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랜덤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입력 이미지를 새로운 도메인으로 변환하기 위해 아예 무작위로 초기화된 단일 계층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해서 샘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변화는 아예 초기화된 단일 계층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와 믹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증강을 위해 이미지를 한 소스 도메인에서 다른 소스 도메인으로 매핑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 간 이미지 스타일을 전달하면서 외부 스타일을 활용해 소스 훈련 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도메인 레이블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너블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어그멘테이션 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분류 손실을 최대화해서 도메인 중립적인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각 소스 도메인에 대한 거리를 최대화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도메인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퓨처워크, 앞에서 얘기했던 벤치마크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룰 텐데 첫 번째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인크리멘털 러닝과 합쳐진 분야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기존의 DG 연구는 소스 도메인이 고정되어 있고 모델이 한 번만 학습되어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스 도메인이 점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인크리멘탈 러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시는 이제 서베이 논문에 나왔던 예시인데 위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에 나중에 다른 데이터셋이 추가될 경우를 둘 수가 있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테로지너스 도메인 시프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DG 데이터셋은 주로 그러니까 동질적인 도메인 이동을 하고 있고 소스 및 소스 타겟 이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 PACS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서로 다른 도메인들끼리 스타일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rotated m리스트를 보시면 회전하는 것만이 도메인 이동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이 타겟 도메인이 어떻게 시프트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과 상관관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 도메인이 사진 예술 작품, 스케치일 수 있지만 목표 도메인은 아예 새로운 이미지의 데이터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소스 도메인에는 회전이 다른 숫자 이미지들만 포함되어 있지만 타겟 도메인에는 아예 다른 글꼴이나 배경이 도메인 시프트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히테로지니어스 도메인 시프트라고 부르고 실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